애널리스트 리포트가 갈리기 시작했어요. LIG 리포트가 6월부터 7월 사이에 어떻게 의견들이 바뀌고 주가가 반응했는가 제 경험상 그렇게 갈리면 그 정보 전투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쉬어야 돼요. 근데 이제 원전이 뜨는 것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전력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전기가 부족하고 트럼프가 원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인데 전력기기 원전 빼고요. 원전 외에도 전력기기 산업의 성장 동력 어떻게 보시고 유망하다고 보시는 곳은 좀 있을까요? 변압기죠. 변압기 이미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효손중공업도 130만 원인데 127만 원. 어떡하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26년이 아니고 27년, 28년 땡길 수 있으면 여전히 5%, 10%, 15% 업사이드가 있어요. 근데 내년까지만 딱 보면은 이제는 목이 차올 때가 되긴 됐습니다. 고민입니다. 왜냐면 PR이 25배 정도 근처 가면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뭐 다른 거 할 거 있으면 먼저 투자할 필요 없죠. 그런데 AI라는 테마를 끌고 간다면 뭔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효성이냐 HD 현대일렉트릭이냐 둘 간에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비슷비슷합니다. 50만 원, 120만 원이면 효성중공업은 건설이 있어요. 건설 때문에 마진이 낮거든요. 마진이 낮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HD 현대일렉트릭보다 조금 싸요. 조금 한 15% 싸요. 근데 그 싼 밸류에이션이 HD 현대일렉트릭이랑 비슷할 정도로 올라오는 방법은 미국 지역의 공장에서 짓고 뭐 하는 것들이 엄청 수요가 좋아서 계속 당기면은 효성중공업을 이제 포모 현상이 와서 이게 앞자리는 120%인데 앞자리는 안 바뀌더라도 한 낫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걸 볼 것인지 상대적으로 효성이 많이 가다 보니까 마진도 괜찮고 순수하게 퓨어하게 건설도 없는 현대일렉트릭이 퓨어하게 사는 게 맞지 않아? 라는 사람이 두 갈리 갈릴 수가 있어요. 이 고민이 좀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저도 요거는 아직 판단, 어느 게 더 나을지는 모르겠어요. 고민되는 건 그거 하나, 또 하나는 한국의 그 변압기를 사는 게 아니야, 외국에 있는 변압기가 아니야, 이런 얘기거든요. 외국보다는 한국의 성장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더 탄력이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 레벨부터는 외국에 난지 한국에 난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고민하는 건, 우리가 하고 있으면 외국에도 변압기는 있기 때문에. 아까 조선은 왜 조금 더 트레이딩을 계속하네요. 조선은 외국이 없단 말이에요. 없죠. 한국, 중국, 일본. 근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워낙 중국을 제껴놓고 일본인데 일본보다 우리가 더 빠르니까 그래서 조선은 약간 오버슈팅이 되더라도 오버슈팅을 즐기면서 가본다. 경쟁사가 없으니까. 네, 이건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가갖고 던 딜 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셀드 뉴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경계한다. 이렇게 개념이 잡히는데 이제는 HD 변압기나 방산 이런 거는 글로벌 피어가 있잖아요. 네, 글로벌 피어 되면 우리가 아웃퍼폼 했거든요. 여기서 더 아웃퍼폼을 우리만 주구장창 갈지는 그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데 그런 말씀하신 원전, 변압기 외에 좀 AI 발전의 수혜를 맞는 섹터가 있다면 뭐 태양광이나 AI가 태양까지는 조금 태양광까지는 조금 네, 그냥 원전과 변압기에서 네, 거기서 놀죠. 네, 거기서 놀죠. 아니면 이제 원래 미국의 AI.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2차전지 좀 여쭤보면 최근 리튬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리차전지 주가가 좀 반등을 했는데요. 이러한 원자재 가격 변화가 관련 기업들의 수익성에 미친 영향이 좀 어느 정도일까요? 그 리튬 가격이 좀 올랐죠. 네. 네, 바닥에서 한 10몇 프로 올랐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의 엘버만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막 들썩날썩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도 올라간 거예요. 처음에 그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올라온 입장에서는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리튬 가격이 더 상승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리튬 가격이 올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광산, 중국의 광산 같은 거 뭐 폐쇄하고 뭐 이렇게 구조조정하고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더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마무리된 것 같고요. 근데 주가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수요가 다시 올라온다고 보는 건데 그 정도로 보시고요. 그래서 리튬보다는 원자재는 이제 그 정도로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주가에. 이게 다시 원자재 가격이 리튬가 올랐는데 리튬 가격이 확 내려갈 것이냐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안정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가에는 뭐 중립적인 역할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를 물어보시는 입장에서는 최근에 올라온 거는 ESS 효과죠. 타조도 신재생 에너지 하고 나면 저장해야 되잖아요. 저장해야 되는데 싸게 저장하죠. LFP로 싸게. 3원계 말고 NCM 말고 3원씩 해야 되는데 LFP가 시장에 있었죠. 근데 그건 중국에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안 쓴다면서요. 관세 때리고. 그러니까 한국에 오는 거죠. 이 ESS 사업 자체가 LG엔손이 그나마 제일 맞거든요. SK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SDI도 있긴 있는데 원래 있는 게 아니고 SDI도 스텔란티스하고 조인트 벤처 한 게 있는데 그건 전기차용이었어요. 근데 전기차용을 그 다음 버전을 ESS용으로 바꾸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SDI가 두 번째예요. 그게 4, 4분기부터 들어가는 거고 LG엔솔은 원래 스텔란티스하고 한 그 비즈니스 자체가 ESS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건데 LG 엔솔이 하고 있는 그 ESS가 미시간 대학이죠. 미시간이 아니고 미시간의 LFP용으로 하고 있는 게 17기가와트 아워예요. 17기가와트 아워. 그 다음에 SDI가 하는 것이 아마도 전용하는 거, EV에서 전용하는 게 아마 3기가에서 6기가로 하는 것이 올해 4, 4분기부터거든요. 규모가 LG가 앞서 있는 거 맞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안 됐어요. 왜? 미국, 중국 때문에. 근데 이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우에 따라서는 30%, 40%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설레발이 먼저 주가에 반영이 됐어요. 30%, 40%는 안 돼요. 왜냐면 ESS에서 되는 게 아니고 전기차 자체, EV용으로 들어가는 게 성장하니까 ESS가 비중이 낮다가 확 올라가면 맞는데 이게 30%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ESS가 마진이 꽤 괜찮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그 EV용, 전기차용 우리 그 지금 3원계급 뭐 하고 할 때 그 AMPC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생산을 하면은 보조해 주는 거. 그것 때문에 LG 엔솔도 흑자 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 빼면은 거의 흑자, 적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게 이런 게 있어요. LG 엔솔이 한 17기가와트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17기가와트 아워가 캐파인데 아마 해바뀌고 몇 년 지나면 30기가와트가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20기가와트 중간 잡으세요. 20기가와트 아워 정도 뺐더니면은 보통 매출이 2조 8천억이에요. 순이익으로 따지면 5% 하면은 한 1,400억 남아요. 그런데 이게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은 보조금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AMPC. 그러니까 킬로와트 아워당 35달러 보조금이 되기 때문에 이게 20기가와트면은 거의 1조 되는 정도가 추가로 들어와요. 자기가 실제 생산해서 버는 돈은 한 1,400억 정도인데 보조금 때문에 1조 가까운 돈이 들어와서 실제는 2조 8천억인데 1조가 넘어와. 마진이 거의 40%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LG 엔솔이 하는 이 LFP 있잖아요. 이거는 조인트 벤처가 100% LG가 다 가져오게 돼 있어요. 나눠 갖지는 않는 거야. 다 먹네요. 다 먹는 거지. SDI는 나눠 먹어요. 60%밖에 못 가져와. SDI도 처음에 하는 거 말고 다음 버전, 1, 2년 뒤에 하는 버전은 100% 먹는데 지금 처음에 하는 거는 SDI는 60% 가져오게, 61% 갖고 있고 LG는 다 갖고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LG가 많이 올라간 거고 SDI는 캐치업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회복이 좀 LG보다 느린 거군요. 근데 어쨌든 간에 100% 다 가져오면 마진 40%고 60% 네. 가져와도 한 20몇 프로 되는 거잖아요. 네. 아니 2차 전지해갖고 마진이 얼마인데 5%, 10%가 안 넘는데 이게 20%, 40%가 얼마예요? 처음에는 LG 엔솔만 갔다가 SDI도 다 가져오지 않더라도 60% 가져오면 마진이 20몇 프로 올라오는 거 아니야? 라고 보니까 SDI도 PER이 내년에 비주니까 20배가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올해 기준으로는 비싸지만. 그래서 오늘 많이 올랐던 거죠. 10몇 프로다. 그래서 ESS 발이다. ESS는 중국이 빠져서 그런 거고 ESS는 신재생과 관계된다. 2차 전지에다가 신재생이 잘 돼야지 ESS 수요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군요. 거기에서 중국이 빠지고 우리가 AMPC라고 생산 보조해 주는 걸 우리가 다 먹거나 60% 먹는다. 이게 알려지면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전기차 성장에 시장의 성장세가 주춤했는데 2차 전지 산업에 본격적인 반드시 좀 원조를 예측하시고 좀 2차 전지에서 유망한 회사는 어디로 보면 될까요? 2차 전지 유망한 거는 이제 LG 엔솔이 유망하죠. 근데 주가가 반영이 좀 됐어요. 한 80% 된 것 같아요. 85%. 아, 벌써요? 그럼요. 빨리 되죠. 그럼 15% 먹겠다고 들어갔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는데. 금방 안 떨어질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고 2차 전지는요. 전기차 잘 팔. 전기차는 근데 우리가 전기차가 어디서 팔나요? 전기차의 66%는 중국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중국 빼고 얘기하면 유럽이 32%, 미국은 10%도 안 돼. 그러니까 거꾸로 무슨 얘기죠? 미국에서 전기차가 잘 팔리면 되죠. 잘 팔릴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죠. 그럼 모르는 겁니다. 아니면 유럽이 잘 팔려. 유럽하고 중국은 전기차 판매가 한 5, 6% 판매. 25, 6% 성장해요. 근데 미국은 성장 안 하고 마이너스 성장이거든, 지금은. 그러니까 테슬라가 안 되는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근데 미중 패권 경쟁에 한국도 끼어 있는데 중국의 전기차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한국이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나요? 중국 못 들어가죠. 그럼 결국은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리는 게 시장에서 중국 빼고 유럽하고 미국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미국의 성장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유럽에서 마켓시어가 늪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럽에서 마켓시어가 지금 빠지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마켓시어가 36%예요. 1년 전에 52%였어. 그런데 중국이 치고 들어온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전방을 보면은 이 2차 전지 사업이 그 서스테이너블에 간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닥은 쳤는데 얼마까지 올라가고 밸류를 얼마를 줘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조선하고 뭐가 좀 다른지 느껴집니다. 그겁니다.
조선은 좀 계속 가져가도 되지만 2차전지는 좀 오르면 근데 역발상으로 조선을 많이 갔으니까 대통령도 만나는 순간에 셀프 뉴스하고 이런 사실 얘기하면 뭐 안 되지만 미래의 뭐 결과에 따라서 다 해석이 다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안정적인 거는 안전적인 거는 넘버갔다 봤다 나오는 거는 화장품가 비용이 좋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정리하는 걸로 가장 유망하게 보고 투자 비중을 늘리고 싶은 섹터나 종목은요? 만약에 상법이 아무 문제 없고 왔다 갔다 하고 매미 소리 안 내고 사람 소리 내고 맴맴하지 말고 사람 소리 내면은 그러면 지주하고 증권. 근데 지주는 아까 두산 얘기했고 만약에 자사주 소각을 하는 게 이슈가 돼갖고 자사주가 많은 거 기준으로 따지면 SK가 자사주는 많아요. 근데 이거는 창법이 잘 된다는 가정입니다. 두산 에너비리티하고 두산 자체 아까 AI 비즈니스니까 상법 관계없이도 두산은 버텨. 근데 SK나 다른 지주는 상법 그거 없으면 꽝이에요. 그래서 증권은 아까 거래량이 늘고 거래량이 찌그러드는데 거래량이 늘린다고 가정하면은 그러면 우리나라 장이 올라간다는 가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3,300, 400에 있으면 사겠어요? 3,700 정도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래량 늘고. 그러면 키움증권하고 삼성증권. 이게 먼저고요. 그다음에 너무 난리치고 하면 너무 쫄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 화장품. 한알령 관련되는 거 하나 넣어놓고. 한알령 뭐 10월 에펙 때문에요? 네. 뭐 그런 거 하나 넣어놓고. 화장품 하나. 화장품 아까 코스맥스, 달바 뭐 이런 거 정식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관련되는 거는 아까 전력 반도체인데 항상 고민이 한국 거냐 미국 거냐. 수요를 괜찮다고 보고 공급이 헷갈리면 미국 거 사야 되는 거고. 조선방사는 조정이 많으면 저는 새롭게 싫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이제 상법에 따라 지주 증권인데 최근에 증권 보험주에 대한 증권사들 투자 의견 주주율이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좀 공감하시나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은 공감하고요. 네, 은행 공감하고. 은행은 공감하고 여러 가지 규제도 있고 중단하고 뭐 대출도 규제하고 뭐 맞아요. 요즘 뉴스 나왔죠. 네. 근데 증권은 거래량만 늘면은 그 새로운 사업, 발행업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4분기 중에 다 인가가 되게 돼 있거든요. 인허가가. 그럼 모멘텀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걱정은 하나 있죠. 작년 3Q에 워낙 증권주가 실적이 좋았어. 올해 3Q의 실적이 3Q 실적을 비교하는 시점이 오면은 증권주가 한번 그 고비를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YOY 실적 컴패리슨이 어떨까? 그냥 그 전에 7, 8, 9월 달에 거래량이 많이 늘고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트레이딩에 좀 영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게 걱정이죠. 조선주는 이제 앞으로도 좀 더 좋게 본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유망한 회사는요? 유망한 회사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원화가 강세가 되면 조선주는 보통. 피하다는 게 나쁘다는 거죠. 원화가 강세되면. 근데 원화가 강세가 될 것 같다면 아까 한국주를 산다 그랬잖아요.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런 거 사면 조선주는 안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원화가 강세가 되더라도 관계없는 주식이 있어요. 삼성중공업. 얘는 해지를 했어요. 환해지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가 돼가고 파지티브하지도 않고 원화가 강세되고 네거티브하지도 않다고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가는 게 삼성중공업이에요. LNG 관련해서. LNG 모멘텀 아직 있다 보고 환율에 노출되기 싫다 그러면은 삼성이 편할 수 있죠. 라는 게 테마로서 얼마 전까지 레거드였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아마도 원화가 강세가 되면은 그래도 강세가 되면은 그래도 조선에 머물고 싶으면 삼성중공업 정도가 될 수 있겠고 미국하고의 그 함정이나 이런 것이 이슈가 되면은 하나오션하고 현대중공업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약점과 단점이 있어요. 하나오션은 주가 너무 올라가면은 주주 KDB 산업은행이 지분 갖고 있거든요. 언제 나올지 몰라요. 하나오션은. 그러면 현대중공업이 난데 현대중공업은 너무나 많은 걸 다 갖고 있어갖고 무거워.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많이 빠져야 될 것 같고 하나오션은 지금 있잖아요. 트레이딩. 근데 아까 말한 아까 삼성중공업은 워낙 강세가 되고 환율 신경 쓰이면은 삼성중공업이 낫고 지주 성격으로 골고루 오르고 배당금 받고 이런 식으로. 근데 조선주를 그렇게 사지는 않는데 그러면 결국은 제일 싼 거는 한국조선해양이 제일 싼 거죠. 조선주가 쉴 때. 그나마 조선주에서. 그러니까 약간은 한국조선하고 삼성중공업은 약간의 디펜시브 성격이 있는 거예요. 공격적인 거 할 때는 하나오션하고 현대중공업 이미 했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안 한 상태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막바지 오른 상태 지금 들어가기는 좀 고민. 만약에 중장기로 간다. 중장기. 진짜 나는 조선 다 팔면 어떻게 돼? 수리도 하고 뭐 개조도 하고 엔진도 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중국도 엔진은 누구한테 사가냐면 한국한테 사거든요. 그러면 HD 현대 마린 에너지, HD 현대 마린 엔진. 예, 그거는 엔진이에요. 근데 주가도 많이 반응했어요.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나와. 배를 개조한다. 배당도 많이 줘. 배당 성향도 좋아. 이런 식으로 바꾸려면은 현대 마린 그 솔루션이 에너지 솔루션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솔루션 다른 게 있어요. 그런 쪽으로 약간 그런 쪽이 있는 거고. 그래서 성격이 다릅니다. 안정적이냐 아니면 베팅을 할 것이냐 장기적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갖고 다르다. 아까 하나오션은 이제 오르게 되면 누가 판다고요? 주주, 그 KDB 산업은행. 산업에서 왜 오르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 오를 때 팔죠. 언제 팔겠어요? 오버행이 항상 그때 나오지. 그럴 때 나온다고. 10몇 프로 갖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대량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오늘 얘기는 목표 주가와 괴리가 안전 마진에 안 들어오고 이제 확 좁혀졌으면은 한 번, 두 번 더 생각하세요.
이 방송에서 이게 오래간만에 김 작가님 얘기해서 이게 뭐 몇 년 만에 한번 이렇게 나와서 할 때는 그게 꼭질 수도 있어요. 이 괴리가 5% 안 되는 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두산도 괴리가 확 좁혀서 사면 안 돼. 아직 괴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조선을 주저주저하는 그런 게 게 참 안 갖고 인터뷰할 때 참 어려운 게 지금 시장이 뜨거운 걸 물어보지 안 뜨거운 걸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질문한 사람 입장에서 그냥 시청자도 궁금해하시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가갖고 만나고 딜 될 때 그때 파면 되는 거예요. 조선주는. 오히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때 팔아야 될 수 있다. 자, 아까 근데 방산주는 가장 안 쳐다본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조방원 중에서. 자, 방산주 그럼 성장 가능성을 의심하시는 건지. 아니죠. 관련 기업 때 투자 매력 또 어떻게 주가에 보세요?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아, 주가 이미 너무 많이 반영됐다. 네, 좀 쉬어가도 괜찮다. 쉬어서 많이 따지면은 다시 볼 수 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갈리기 시작했어요. LIG 같은 오늘 시간이 바빠서 잘 못하는데 LIG 리포트가 6월부터 7월 사이에 어떻게 의견들이 바뀌고 주가가 반응했는가 제가 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 경험상 그렇게 갈리면 그 정보전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글로벌 피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유럽에 독일에도 피어가 있고 뭐하고 이제 갖다 붙이는 게 글로벌 피어하고 똑같이 갖다 붙이고 막 그래요. 그럼 다 온 거예요. 일단은 쉬어야 돼. 자, 그러면 최근에 실적 개선된 기업 중에서 혹시 투자에 주목해야 될 종목은 좀 있을까요? 실적만 확인된 게 아니라 개선될 거는 대덕전자, 두산, 노모스라는 주식도 있어요. 노모스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노모 그게 아니고 그 엔터테인먼트에서 공연 기획 이게 일정 짜지고 하는 회사 얼마 안 되는 회사예요. 그런 회사들은 실적이 괜찮고요. 태광은 뭐냐면 조선 관련돼서 그 부자재 만드는 회사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실적이 괜찮습니다. 오늘 뭐 두산, 대덕전자는 많이 반복되네요. AI 관련되는 거니까. PCB. 좀 AI에서 미국에서 빅테크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엔비디아, 브로드컴, 메타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오라클, 올해는 팔란티어. 네. 이 중에서 이제 지금 남은 거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메타 세 개로 정리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그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용기 있는 사람은 저하고 차 한잔 마시고 얘기하든지 여기서 강의할 때 한번 오시든지 다 얘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럼 지금 수많은 정보 속에 투자 결정 내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나 기준 뭐가 있을까요, 본부장님은? 기준을 따라라. 설정한 기준. 가장 설정한 기준이 뭐죠? 손절매. 물어봐. 손절매를 하기로 해놓고 손절매 왔을 때 안 하는. 그럼 뭐하러 원칙? 따라할 기준은 지켜라.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손절매 10% 하기로 했으면 10%를 따르는 거죠. 무조건. 그거 하고 나서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내게 아니거나 내가 공부가 덜 된 거죠. 그렇죠. 네, 타이밍이 틀렸다든지. 그 배우면서 다음에 그 기준 자체를 어저스트 하는 거죠. 정한 기준은 따른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10% 이내의 마진이 안 들어오면은 조심하자. 다만 희망을 하자면 미국이 트럼프가 하는 거 봤을 때는 약간의 그 버블로 시장을 이끄는 것 같은 느낌도 약간 듭니다. 이 순간에. 그래서 한국도 다른 나라가 버블로 가는 초입이면은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되죠? 우리도 약간 버블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버블로 만들든 뭐하든 정책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정책이 일관성 있게 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같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조언은 좀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뭐 상법도 왔다 갔다 했다가 그렇죠. 뭐 미국도 관세 이런 것도 굵직굵직한 것도 있을 때마다 증시가 희청희청하니까. 한 나라에 몰빵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버블을 완전히 배척할 수는 없고요. 약간 버블이 약간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달러가 약세가 많이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생각만큼 미국이 달러가 약세가 확 돼갖고 다른 나라가 이렇게 희망을 많이 보는 것보다는 미국이 먼저 갈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도 여러 가지 준비돼서 가니까 미국 주식을 버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국을 버리다는 얘기 아니고 조금 더 균형 잡힌 거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한쪽에 몰빵하지 않으시기로. 보통 10개 나라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한 두세 개 정도로 좁히되 그 두세 개를 이거 짜증나서 이거를 확 버리고 이걸 왕창 이거는 조금 리스키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부장님은 주식 쪽 증권사, 뭐 자산운용사 이쪽에 여의도 쪽에 몇 년도부터 일을 시작하셨나요? 증권은 99년 말부터 했으니까. 네, 이쪽 이제 금융 쪽의 일을 99년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99년 말부터 했으니까. 너무 많이 했네. 그럼 25년? 5년? 그거 더 할 건데 앞으로 26년? 26년 딱 계셔 보니까 몸만 안 아프면. 그 마지막 한 가지 여쭤보면 네. 어떤 분들이 돈 버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촬영도 하고 뭐 개인적으로 많이 만나면 느끼는 거는 많이 안다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많이 알고 있다 해서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가 없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렇죠. 뭔가 의사결정을 투자 의사결정이 잘하는 사람이 꼭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좀 항상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좀 공통점 있을까요?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 저는 이제 맨날 분석만 해가지고 한계가 있죠.
오픈 마인드 변화가 될 때 선입관보다는 변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이 얘기도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제 말대로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분 말 듣겠습니다만은 뭘 결정하기 전에 오픈 마인드로 제하시는 분들이 좀 그게 과감한 결단이건 아니면 신중하건 뭐가 됐든 간에 오픈 마인드를 들어주는 분들이 쪽에 더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픈 마인드라고 하면 많은 시장을 오해할 수 있는 게 저도 그렇죠. 많은 분들이 팔랑귀잖아요. 뭐 딱 들으면 오픈 마인드 이게 괜찮다구나. 여기서 듣고 오픈 마인드 팔랑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많은 거를 받아들이는데 그거를 받아들였다 해서 바로 반응하는 건 다른 거죠. 네, 오픈 마인드하고 그걸 바로 반응한다 이거하고 좀 다른 거니까 네.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가. 본인만의 투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손절매 같은 그런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 고집만 부리는 게 아니라 뭔가 진짜 새롭다. 진짜 새로운 게 들어온 것 같다 하면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때도 안 바꾸진 않고 안 바꾸고 뭐 버티진 않는다 이거지. 그런 분들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하반기 주식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될 변수 한번 찝어주시면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포인트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밸런스 있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 한국 아니면 미국 이렇게 다 그 완전히 긋지 말고 좀 플렉시블하게 왔다 갔다. 뭐 하반기가 어떻게 다를 거 있나요? 그렇게 장이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은 안 들고 약간의 버블 비슷한 게 미국에서는 기미가 보인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것도 즐겨야 되는 거니까. 버블에서 바로 꺼진다기보다 그게 아니고 버블이 시작일 수도 있다. 시작일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고 두 가지 말씀드렸죠. 밸런스 있게. 세 번째는 뭐냐면 장이 그 버블이 오고 뭐 하려면 10월까지 간대요. 이빨이 오르는 게 9월, 10월까지. 그리고 연말 정도는 한 번 정도 버블로 가더라도 중간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관세 이펙트가 됐든 뭐 금리 인하 이펙트가 됐든 모든 것이 다 녹아 들어가서 부딪혀가지고 벌어지는 게 10월 달부터니까 그 장은 9월 달, 10월 초까지 3분기 실적까지 보고 4분기 실적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 결단을 내면 지금 결단 내려서 10월 초까지 향유를 하시고 끝에 가서는 좀 조심하고 조심할 때 한번 다시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다. 조심할 때 본부장님 모시고 또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김장일 본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